김홍도의 풍속화, 담배 썰기. 이 그림은 조선시대 담뱃가게, 절초전의 풍경을 담고 있는데요. 정조 임금 시절 이 절초전에서 기가 막히고 황당무계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종로 운종가에 자리한 어느 절초전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평소보다 손님이 곱절이나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담뱃잎을 썰어 파는 상점이라 주로 담배를 사러 온 손님들이 많았지만 유유자적 끼견을 즐기는 손님, 잠시 쉬어가는 손님까지 절초전은 언제나 북적이곤 했죠. 그런데 이날 특별히 손님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내 때문입니다. 며칠에 한 번씩 들러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내인데 어찌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듣고 있노라면 실제인지 허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랍니다. 오늘 사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임경업전. 담배를 피우러 온 손님들도 담뱃가게 일꾼들도 모두 귀를 기울이며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어느덧 이야기는 절정. 주인공 임경업 장군이 역적 김자점의 흉계로 목숨을 잃게 되는 대목에 이릅니다. 바로 그 순간 절초전에 피가 튑니다. 흥분한 관객이 뛰쳐나와 담배 써는 칼로 이야기하던 사내를 내리친 것이었죠. 사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기막힌 입담이 불러온 기막힌 죽음. 이야기와 현실을 혼동한 관객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을 읽어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로 먹고 살았던 남과 여. 오늘의 주인공 전기수와 책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책이 귀했습니다. 조선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책이 양반들의 전유물에서 중인과 평민들에게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책은 여전히 고가의 물건이었죠. 어찌어찌해서 책을 구했다 치더라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가 대부분. 그런데 평민들이 왜 책을 보려 했을까요? 사실 이들이 찾았던 책은 유교 서책이 아니라 당시 한창 보급되던 소설들이었습니다. 삼국지, 수호지, 숙향전 같은 영웅호걸의 이야기나 권선징악을 담은 소설책, 그리고 얼굴을 붉게 만드는 민망한 이야기책도 몰래 유통이 되곤 했죠. 지금도 드라마가 인기를 끌듯 당시 사람들에게도 재미있는 이야기는 커다란 유흥거리였습니다. 그런 서민들의 욕망을 해소시켜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책 내용을 들려주던 남자 전기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 내용을 몽땅 외워서 맛깔나게 들려주는데 성대모사는 물론이고 표정 연기까지 수준급. 전기수는 그야말로 장안의 스타였습니다. 전기수는 일정하게 자리를 옮겨 다니며 손님을 맞았는데요. 이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곳은 주로 약방이나 절초전, 다리 근처같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도 받지 않던 전기수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일단 사람이 모이면 맛보기로 이야기를 슬슬 시작하죠. 한창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갑자기 중요한 대목에서 꾹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뒷얘기가 궁금해 몸이 달아오른 구경꾼들이 앞다투어 돈을 던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제야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 벌이가 제법 쏠쏠했는지 인기 있는 전기수의 경우 한양 중심가에 집을 마련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때때로 전기수들은 부녀자들 모임에도 불려가곤 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이라 안채에 들어가기 위해 여장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죠. 하지만 매번 사내인 전기수를 불러들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책비. 책을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책비의 주요 고객은 대갓집 마님들과 돈 있는 집안의 여성들, 그리고 기녀들이었습니다. 책비는 베껴 쓴 이야기책 서너 권을 보자기에 싸들고 예약된 마님댁으로 찾아갑니다. 본처인 큰 마님은 아랫목에 누워있고 첩실인 작은 마님들은 그 발치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책에는 웃는 대목과 우는 대목을 부호로 표시해뒀는데 그 가지수가 무려 36. 복잡 미묘했던 감정들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이야기가 슬픈 대목에 이르면 울음을 터뜨리는 마님들이 속출했다니 그야말로 모노드라마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몽땅 외워서 들려주던 전기수와는 좀 달랐지만 책비 역시 삶의 희로애락, 모든 감정을 담아 이야기했던 시대의 예능인이었습니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 책의 보급도 빨라졌고 극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흥거리가 생겨나면서 전기수의 전성시대도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무성영화가 상영되던 극장 구석에서 사랑과 순정을 외치던 변사들은 어쩌면 또 다른 모습의 전기수였는지도 모릅니다. 태국으로 가야 한다는 말. 그리고 지금 다양한 소설책을 비롯해 영화와 TV 드라마, 웹툰 등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이렇듯 전기수가 능청을 떨고 책비가 울음을 짜내던 이야기의 시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